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은 골짜기에 비탈진 곳이나 계곡 주변에서 큰 어른나무와 어린 나무가 한데 무리지어 있기도 하고, 뿌리 쪽에서는 새 가지가 무성하게 솟아나기도 하며, 또 꽃지만 들어 굽고 비틀거리는 듯한 회갈색의 큰 줄기에 연녹색 또는 자줏빛이나 갈색을 띤 많은 가지들이 사방으로 길게 뻗어 아래로 쳐져 내리고 있는 나무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둥글고 풍성하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고 있는 나무. 그래서 금방 눈에 띄기도 하고 오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이 나무는 바로 기룩나무입니다. 산수유나 생강나무의 노란 꽃이 피어나는 이른 봄, 가장 먼저 초록잎의 웃음으로 기온에 어두웠던 숲에 조화로움과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나무. 햇길을 끌어당겨 푸른 머리핀처럼 꽂고, 흑갈색 나무의 숲속에서 문득 푸른 횃불을 들어 봄을 알리는 나무가 기룩나무입니다. 삼벚꽃이 필 무렵이면 이 나무 또한 향기롭고 눈부신 하얀 꽃을 포도송이처럼 달아서는 꿀을 찾아온 벌들의 날개 소리로 귀를 먹먹하게 해주곤 합니다. 꽃으로 덮인 모습은 마치 뭉게구름이라도 내려앉은 듯이 보여서 북한에서는 이 나무를 구름나무라고 부른다지요. 꿈틀대는 듯한 큰 줄기에 여러 갈래로 펼쳐져 늘어뜨려진 가지의 모습이 마치 여러 마리의 용이 갈퀴를 풀어헤치고서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라도 연상시킴인지 구룡목이라는 이름도 붙여졌고요. 중국에서는 이 나무를 조리라고 하였으나 구룡목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나 일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기에 구룡목이 중국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는 할 수 없겠군요. 1709년 조선시대의 유이태는 그가 쓴 실현담방에서 두통 치료에 쓰일 술을 빚을 때 구룡목을 약재의 하나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 후기 한의서 녹효방에서도 귀롱목이란 이름이 나온답니다. 조선산 야생 약용식물에서 처음으로 귀룩나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때 구룡목이란 이름도 함께 표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부르던 고유의 어떤 이름을 이두로 구룡이라고 표기하면서부터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습니다만, 이후에 발음이 편한 귀룽으로 점차 변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룡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용어의 등장은 고대 인도의 사신숭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용은 9아들이 있었다지요. 용왕이 갓 태어난 부처의 몸을 청정수로 씻겨주었다는 설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은 불교와 부처를 보호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연꽃과 함께 불심이나 부처의 상징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법당 등의 조각품이나 벽화, 불구류 등에서도 흔히 보이고, 지명뿐 아니라 사찰이나 폭포, 연못 등에서도 구룡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절이 있을 법한 지형에 이 나무가 많았기에 붙여진 이름인지, 혹은 용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어서 절 주변에서도 많이 심어진 것인지,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양주 별산대놀이에서는 악한 것을 쫓는 나무로도 기룩나무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궁궐에서도 심어졌는데, 이른 봄 이 나무의 잎이 나기 시작하면 농사를 시작해야 함을 알리는 지표목으로, 혹은 잡기를 몰아내는 나무로 여겨진 듯도 합니다. 기룩나무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였는지, 기룩나무란 이름의 그 정확한 기원이나 널리 퍼진 시점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쩌면 불교 문화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친숙해진 나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룩나무의 학명은 푸르누스 파두스인데요. 푸르누스는 벚나무 속의 명칭으로 자두나 자두나무를 일컫는 라틴어 푸르눔과 그리스 프로노온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속명의 나무에는 벚나무, 복사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등 여러 종류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 국가표준식물 목록의 푸르누스 속에는 정명을 가진 자생종만도 26종인가 된답니다. 재배명까지 포함하면 136종쯤 된다고 하는군요.
파두스란 종소명은 그리스어로 야생 체리 혹은 야생 앵두나무를 뜻한다고 하지요. 영어명으로는 유로피안 버드 체리 등으로 불리는데 새가 좋아하는 달콤한 열매가 달리는 재배종인 양번나무 프루누스 에비움의 학명에서 유래된 듯합니다. 귀룩나무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널리 분포하며 키가 10에서 20m 정도까지 크게 자라고 맹아리가 좋으며 성장도 매우 빠른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벚나무류의 하나로 장미과의 갈잎 큰키나무인 프루누스 속에 공통되는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잎자루 등에 꿀샘과 잎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고 껍질눈이 발달해 있습니다. 껍질눈은 오래되면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지지요. 봄에 잎이 일찍 나오지만 또 일찍 지기도 합니다. 귀룩나무와 비슷한 시기에 잎이 나오는 나무로 까마귀밤 나무가 있는데 잎에 꿀샘이 없고 키도 2m 이내인 작은 나무이죠. 귀룩나무는 잎이 난 지 3주쯤 지난 4 내지 6월에 잎에 있는 해까지 끝에 흰색의 양성화가 아래로 처지듯 달립니다. 그러나 꽃은 오래가지 않는데 봄비 한 번으로도 미련 없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장미과 나무의 특성대로 갈래꽃 받침에 5장인 꽃잎이 한 장씩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에서는 화사함 속에 감추어진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7 내지 9월이면 둥근 모양의 열매가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으며 어미나무는 1cm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작고 많은 열매를 땅에 떨구어 주변에 수많은 새싹을 돋게 합니다. 씨앗으로 자란 귀룩나무의 새싹은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자라기도 하여서 한 나무에서 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대략 5m 정도로 자랄 때까지 수년간은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도 하지요. 꽃은 은은한 향기가 나지만은 어린 가지를 꺾어 코에 대어보면 매캐한 정류 냄새가 난답니다. 이 성분은 작은 벌레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냄새는 벌레들도 싫어하므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그 주변에 심어서 파리를 쫓기도 했고 벌통에 대고 흔들면 벌들도 얌전해지므로 벌통 관리가 수월했다고도 하며 어린 가지를 화장실에 넣으면 구데기를 없앨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선조들의 민간요법을 집대성한 동의학 사전에서 지리산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일컫는 귀한 약재의 오약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오갈피, 음나무, 마가목, 구지뽕나무와 함께 귀룩나무가 포함이 됩니다. 이 나무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달여 먹으면 관절염, 신경통, 요통, 중풍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열매는 앵액이라고 해서 수렴작용이 있고 설사약이나 특히 정력제로서, 어린 잎은 나물이나 튀김 등으로, 또 잘 자란 잎은 피부 질환이나 통증에, 껍질과 장가지는 말려서 중풍 치료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잎이나 씨앗 등에 청산 성분이 있어서 과량이면 아주 쓴맛이 나고 유독하나 소량이면 호흡이나 소화 정진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꽃이나 잎에 항산화 항균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약나무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지요. 나무 재질은 벚나무류와 비슷하여서 가구재, 조각재나 목공예품 제작에 널리 이용이 됩니다. 북한산 태고사에는 180년 된 귀룩나무를 볼 수가 있으며 선정릉에도 여러 그루의 귀룩나무가 있지요. 귀룩나무가 있는 강원도 성남리의 성황림은 숲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귀룩나무의 꽃말은 사색이라거나 상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잘 붙여진 상징이라는 생각입니다. 귀룩나무의 자태를 가만히 우러러 보노라면 생각하는 자의 고뇌와 고귀함, 아름다움과 기쁨까지 묻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삶의 기백과 힘이 느껴집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 앞에서 오른팔로 턱을 괴고 웅크린 자세로 여러 형태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인간상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지요. 이 조각을 보고 로댕을 존경하였던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모든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만, 생각에 잠긴 듯한 이 나무를 대하노라면 우리도 여러 상념에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귀룩나무를 가만히 올리다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이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약용식물로서 도움을 주면서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색해 하는 귀룩나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속삭임은 무엇일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합니다.